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구급공무원 서강대, 부산대, 중앙대, 교원대, 지방군의대 등 대졸자 많이 들어옵니다. 공무원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들어오셔서 비판하십시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안타까워.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이 좋은 대학교 나온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마저도 공무원 시험 보는다는 게 사실 안타깝긴 하죠. 요 끝나고 해드릴게요. 끝나고.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 서강대, 부산대, 중앙대, 교원대, 지방국립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저 중에 이과는 없을 겁니다. 이과는 웬만하면 없을 거야. 다 문과일 겁니다. 문과. 이제 문과가 많이 답이 없다는 거 알죠? 여자분들도 요즘에 아마 여중생, 여고생들도 요즘에 아마 문과 선택을 잘 안 할 거야. 예. 아마 그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문과가 답이 없다는 거 알 거예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문과 선호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수학을 많이 좋아하니까. 수학을. 근데 제가 봤을 때 문과가 나아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문과가 앞으로 이렇게 도약하고 좋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문과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사회에서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실용성을 봤을 땐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언급한 뭐 서강대, 부산대 말고도 뭐 중앙대, 뭐 시립대, 경희대 많이 있겠죠. 대부분 문과입니다. 문과. 요즘 아무리 뭐 인서울권에 좋은 그런 대학교 나와도 문과면 힘들다는 거 알 거야. 원래 문과를 왜 갑니까? 그 대학교 문과를 왜 가요? 문과가 뭐예요? 언어학과 아닙니까? 보통 뭐 국문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맞죠? 도고동문학과, 노고노문학과, 불어학과. 보통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게 문과 아니에요, 문과? 그리고 여기 포함하면 이제 역사학과, 사학과, 철학과, 보통 이런 학과죠. 이런 문과를 나와도 좋은 대학교 나오면 예전엔 취업이 좀 그래도 잘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보통 문과를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든 가기 싫어서 갑니다. 힘든 가기 싫어가지고. 예. 왜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문과는 뭐예요? 보통 대기업 샐러리맨,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예. 그런 사무실 가서 일하려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연장만직 일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치고 일하는 게 더 낫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고생 안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과 나온 사람도 고생하고 있어요. 노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고민 사연도 인서울 문과생들이 다 왔어요. 서울대도 왔습니다. 제 방송에. 한 명. 그리고 예전에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도 저한테 사연 왔어요. 취업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분도 스펙이 좋았어요. 그분도 문과긴 했지만 전체 학점이 3.9점이 93이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좋죠. 그 정도면. 거기다가 오피 자격증도 상위권이고. 예. 오피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대경력도 많고 좋은데 취업이 안 된대요. 그분은 해외 취업 노리는데 해외 취업 잘 안 된대. 요즘에 해외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도 유학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잖아. 예. 사실 공무원 시험이 엄밀히 말하면 대학교 간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 이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필기 선정만 잘 받으면 장땡입니다. 내가 아무리 뭐 대학교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필기성 잘 받으면 면접만 잘 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뭐 월급을 더 올려받는다거나 뭐 진급시 유리한 것도 딱히 없어요. 뭐 한 5급까지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예, 보통 9급 중에서 5급 이상 올라가는 케이스는 잘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수능 안 보고 바로 공무원 입시반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봐서 20살에 붙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아, 문과가 정말 잘 안 되나 보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굴지의 대기업들도 문과생은 채용 안 합니다. 보통 문과생 채용하는 게 뭐냐, 보통 총무 인사 쪽이거든요. 총무 인사 HR 이런 쪽은 예전에는 문과를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과를 안 뽑아. 그냥 공대생들한테 그 업무를 시킵니다. 그냥 공대생만 싹 다 뽑자. 그냥 사무 기수직 뽑는 거죠. 보통 문과생은 일반 사무직이고 보통
이제 공대생들은 사무기술직이죠. 사무기술직은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과 단점이 문과 한정된 업무만 시킬 수 있어. 근데 문과 한정된 업무라는 게 사실 단순한 겁니다. 이게. 전문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다 요즘에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단순한 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총무 쪽에 가장 가고 싶어요. 대기업 총무. 인사 쪽이 많이 가고 싶어 하지만 요즘에 안 뽑아요. 그러면 차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권이, 금융권도 요즘에 지점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은행 가보면 정말 쪼매네요, 여러분. 1금융권 하더라도. 창구 많이 없어졌죠. 그럼 직원도 많이 날려보냈고, 이제 지점 없앤다는 건 이제 또 그 안에서 이제 보낼 사람 보낸다는 의미겠죠. 은행 것도 안 보고, 증권도 안 뽑고, 뭐. 그렇다고 뭐 교수도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대학교 이제 폐경의 와중에. 마땅히 갈 데가, 그렇다고 뭐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따가지고 뭐 임용시험 본다. 이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 학교를 줄어드는 마당에. 그래서 문과가 정말 낙동과 오리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격리라도 가야 되는데 격리도 요즘에 사람 많이 안 뽑아요. 격리도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격리 ERP 시스템도 많이 써가지고 요즘에 회사 대표가 직접 이제 그런 문서나 장부 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 뽑는 것도 많이 시켰어. 아니면 이제 격리를 뽑아도 그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뽑는 거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 4시간, 3시간만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통 사무직 선호가 엄청 심하잖아. 살 수가 없다는 게 알죠. 여자는 보통 사무직의 선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자는 솔직히 말해 기본적으로 힘든 일 싫어하잖아. 남자도 힘든 일 싫어하는데 여자는 근무직 싫어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힘든 거 싫어하면 이제 사무직 가야 되는데 그 사무직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 쪽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보통 사무일을 겸하고 있는 그런 직렬에 몰빵이 되잖아요. 교육행정, 사무행정, 행정 쪽에. 지금 또 보면 교육행정과 이제 일반 행정 쪽은 균열이 박터집니다. 엄청나게 박터져. 올해만 하더라도 국가직 커트라인 보면 이제 교육행정이 97점이고 일반 행정 93점이야.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점 근처를 상회합니다, 이게. 물론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과 나온 사람들 중에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공무원 시험 많이 볼 거예요. 더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몰릴 수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공무원 안 좋다고 해도 워낙에 다른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뽑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공무원 많이 준비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은 공무원 누가 준비하냐, 공무원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실은 달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이번에 2,000명 지원한 다음 지원자 없는데 거의 안 뽑으니 그나마 경쟁률 겨우 유지였는데 이제 공무원 두세 달 공부하면 학교 수준은 떨어짐. 마찬가지로 지원한 만큼 처우 개선도 안 알려져. 더 안 좋아지고 고통 분담해야지라고 아마 방구석 백수분이 댓글 하신 것 같아요. 이분 쪽팔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공무원 2,000명 지원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좋겠네요. 어쨌든 많이 뽑으면 좋은 거니까. 학교문이 넓어지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원자가 없다고요?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죠? 지원자는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덩어리는 큽니다, 이게. 많이 커요. 그리고 특히나 인기 직렬은요, 박 터집니다. 박 터져요. 예. 그 요즘엔 교정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도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구멍 직렬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정직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소방은 최근에 아주 붙기 많이 힘들어졌고 지원자가 없다고요. 통계가 증명하는데 무슨 지원자가 없는 거야. 방구석에서 일 안 하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지. 공무원 두세 달 공부하면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아니 설명을 해봐. 그 두세 달 공부하면 붙으신 공무원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드리게. 그런 공무원 시험 있으면 좋잖아.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붙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급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시험이 공무원 두세 달만 공부해서 학교 갈 수 있는지. 하다못해 산업기사도 세 달 공부해서 못 붙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게. 그럼 너가 공부하지 왜 너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어?
나사가 많이 빠져가지고. 마찬가지로 공무원 증언한 만큼 처우 개선 안 한다고? 처우 개선하고 있잖아, 여러분. 나왔잖아. 처우 개선 하겠다고. 공무원 임금 늘리겠다고 나왔잖아. 그게 처우 개선 아니고 뭐야 도대체. 그리고 공무원 증언하면 당연히 처우선도 좋아지면, 왜냐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이게. 조직이 커지면 당연히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럼 처우 개선 당연히 이뤄지는 거야, 여러분. 덩치가 커지면. 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사기업 다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직원 수가 많아지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요. 노조도 만들 수 있고. 보통 직원 수가 많은 곳에 노조가 있잖아. 왜 그러겠습니까? 힘을 가지니까. 고무 이력서 늘어나면 조직이 커지니까 당연히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관가할 수 없겠죠. 초기에서 누가 난다는 거야. 아, 왜 이딴 사람들 다 있지, 요즘에. 진짜. 여러분, 이렇게 나이 보고 돈도 없고 제대로 일도 안 하잖아요. 커뮤니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커뮤니티 하면. 맨날 방구석에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 뭐 갤러리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돼. 헛소리 남발하고 팩트 체크 안 하고 맨날 내피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를 거야, 아마.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아마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알겠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아, 요즘 왜 이렇게 마트에 간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